리포트.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바르고 있을까? 야외 활동하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에 많이 튀었다든지 하면은 즉각적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덧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스프레이 잘못 쓰면 위험하다. 직접 대고 뿌리는 이 선블럭 스프레이 제품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의 자격.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고민정입니다. 올여름은 때이른 폭염과 높은 자외선 지수 때문에 외출할 때 피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그 제품 수는 물론 종류와 기능도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오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그렇다면 기능도 종류도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 중에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대부분의 판매점에서는 저자극의 유해성을 줄였다는 제품들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후지 성분이 그렇게 첨가되지 않아서 피부에 자극이 약간 유효한 해가 내서 피부에 빠지는 거라 좀 잘 적용하고요. 천연 바운데이션 보세요. A하시면은 좀 첨가되라고 이거 하루천구 4가지가 빠진 거거든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파라벤이랑 베토페놀 이렇게 빠진 거. 파라벤이에요. 이건 애기들 전용이에요. 애들 거는 그 뭐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어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순한 이상으로 전세계 3대 광산소 중에 하나의 피부가 건조해서 치료하고 자외선 차단제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직접 구입한 30여 개의 자외선 차단제들의 성분을 확인해봤습니다.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류의 특성상 다양한 보존제와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서 눈에 띄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메칠 파라벤입니다. 메칠 파라벤이란 파라벤류의 방부 성분 중 하나로 음식물과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 보존제입니다. 그런데 이 메칠 파라벤이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교토부립의대 요시카와 교수팀은 메칠 파라벤과 자외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칠 파라벤이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보존제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이 연구 결과 때문에 업계엔 큰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메칠 파라벤을 사용한 업체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규제를 하거든요. 내부 규제도. 사실 식약처에서도 뭐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그 규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사실 좀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하면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성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거든요. 네네. 다른 업체 역시 식약처의 규제를 준수해 메칠 파라벤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파라벤류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거꾸로 보면은 자외선에 노출된 것과 동시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독성이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위험성 부분에 충분히 공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메칠 파라벤뿐이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보존제가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제작진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을 수거, 방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미생물 검사를 통해 제품 속 방부 성분이 세균 1000만 마리를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방부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화장품 미생물 한도 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검사를 실시한 7개의 제품들 모두 5개의 균을 사멸시키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EU 기준하고 이제 그 CTF 기준 두 가지 항목을 해서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이제 그 EU라든지 CTF 기준에 의해 가지고 봤을 때 같은 경우에 걔네 같은 최대 이 정도까지 늘으라고 돼 있는데 그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용하고 유아용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아용 일부 제품이 더 방부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고. 화장품 성분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유럽의 경우 모든 균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은 2주 정도 걸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한 제품들은 실험균 사멸 속도가 유럽보다 2~3배 빨랐습니다. 특히 유아용 제품은 일부 균에서 유럽 기준보다 4배나 강한 방부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7개 제품 중 가장 강한 방부력을 가진 선스프레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자극의 순환 타입이라는 유아 전용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는 이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해당 업체는 방부 성분이 아닌 보습 성분을 사용했고 방부력을 규제하는 유럽의 기준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부력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 지나치게 강한 방부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어린이한테 사용됐을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독성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 굉장히 또 민감한 반응을 야기하면서 질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방부력이라 하는 것들이 적정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에서 관리돼야 되지 지나친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라면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에 묻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스프레이 제품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선스프레이 제품에 우리가 몰랐던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